나쁘다, 약물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 저희가 어쨌든 식품 치료를 표방하고 뭐 자연 치유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걸 알고 오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한테서 기대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께 꼭 설명드리는 게, 약이 나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음식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다 포인트가 결국은 염증 그리고 관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틀렸다는 거는 아닌데 이 병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안녕하세요. 이비엠한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문의가 가장 많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여러 약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작용 기전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약물들이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디마르즈라고 부르는 게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죠. 질병을 조절시키는 항류마티스 약물, 류마티스라는 병에 대항하는 약물들이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메토트렉세이트, MTX라고 불리는 약물, 또 설파살라진, 메살라진 계열 약물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고 하는 항말라리아제의 성분이죠. 이런 약물들을 주요 약물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약물들이 타겟으로 하는 게 뭔지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저희가 어쨌든 식품 치료를 표방하고 뭐 자연 치유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걸 알고 오시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오시면 처음 다 질문하시는 게 이런 인식을 갖고 계셔요. 약물은 나쁘다, 약물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한테서 기대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께 꼭 설명드리는 게, 약은 잘못이 없고요. 약은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약들은 맞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동반하는 것이 약이 나쁜 게 절대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계시면 약물을 무조건 끊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약을 잘 이해를 해야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까지가 연결이 되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 과정을 설명드릴 때 주로 사용하는 흐름인데, 쉽게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하면, 자가면역 질환이 발병한 과정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한번 보시고 결론만 나눠 본다면, 자가면역 질환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반복이 됐고, 반복된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미쳐버렸고, 난리를 치다가 포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미쳐버린 단계. 미쳤다는 것도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 건, 현장에서 싸우는 이 군인들, 그 중에서도 미숙한 보충병들, 전쟁이 반복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계속해서 군인들을 빠르게 양성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교란된 상태에서, 미숙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돼서 어설픈 싸움을 하는 미숙한 보충병들이 현장에 나왔고, 또 그러한 보충병들을 지휘해야 되는 지휘관들도 본인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 보충병들을 허투른 곳으로 끌고 가서 싸우라고 지시를 한다거나, 잘못된 데를 때리라고 지시를 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이제 정신이 나가서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가 전쟁터에서 그냥 싸워야지 하고 실제로 세포독성 T세포로 변환이 되는, 그러니까 조절 T세포나 헬퍼나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될 T세포들이 본인들이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사이토톡식한 형태로 발생을 하는, 이 형태가 비유를 하는 게 현장에 뛰어든 지휘관들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통제를 해야 될 애들이 통제를 못하고 오히려 전쟁터에 뛰어들어 보니 완전히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또 이러한 아수라장인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빠르게 어설프더라도 계속해서 군인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정규 교육 과정이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교육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서는 어설픈 군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이 발생한 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거에 대한 이 병리 과정을 이해를 해야 약물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를 하고, 또 약물을 어느 시기에 줄일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약물을 무작정 끊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약물의 도움은 받되, 정확하게 약물의 도움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클 때, 또는 약물에 의한 도움보다 우리가 치료하려는 방향에서 약물이 부딪히는 시점이 됐을 때 줄이는 거지, 무조건 약을 끊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꼭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메토트렉세이트, 설파살라진,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보통 설파살라진은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약물로는 뭐 조피린, 장용정 같은 개념의 약물로 많이 알고 계시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에는 뭐 할록신, 옥시크로린이라는 약물로 많이 알고 계시고, 메토트렉세이트는 MTX, 또 여기랑 비슷하게 뭐 아라바정, 아라이정 해서 레플루노미드라고 하는 계열의 약물들도 많이 1차 약물들로 쓰이는 개념의 약들인데요.
걔네들을 조금 약물을 정리를 해보면, 양리적인 기전을 따지고 보면 상당히 복잡한데 그냥 제가 좀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 현상에서 먼저 지휘관들을 타겟으로 하는 약들이 대표적으로 설파살라진 계열의 약물들이랑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리고 레플루노미드라고 하는 약물들이요. 이 약물들은 목표가 뭐냐면 이 지휘관들이 제 기능을 못해. 즉 아군들 데리고 막 이상한 데 때리라고, 보충병들 데리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하니까 이 지휘관들을 타겟으로 해서 없애는 약물이에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휘관, 그 중에서 조절 T세포 또는 보조 T세포들이 증식하는 걸 막는 약물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물은 이 지휘관들의 증식을 막는 약이라고 보시면 조금 쉽고요. 설파살라진이라고 하는 약물은 이 조절 T세포들이 군인들을 어딘가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시를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인터루킨이다, TNF다, 이런 어떤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들로 그 물질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차단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까 하나 레플루노미드는 조금 더 T세포의 활성화를 막는 개념의 약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런 1차 약물들의 대부분은 지휘관을 타겟으로 해서요, T세포나 B세포 같은 림프구들이 증식을 하는 것을 막고, 또 그 세포들이 서로 대화하고 면역 반응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분비하는 어떤 물질들을 차단해서 지휘관을 포함한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를 둔 약물들이거든요. 지휘관들 타겟하는 약물들이 그렇고요. 소염진통제는 이런 식으로 면역계를 억제한다는 표현보다는 면역세포들이 좀 못 모여들게 하는 약들이 대표적으로 소염진통제 계열이고, 스테로이드제 약물은 이 면역 반응을 좀 약하게 하는 개념, 그러니까 누른다는 게 면역계를 증식을 막거나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공격하는 강도를 좀 낮추는 약물이라서 조금 계열이 달라요. 다 우리가 면역 억제제라고 통칭해서 불러버리지만 사실은 약물적인 기전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휘관이나 보충병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이 그런 약물이고, 그 정도로 작용이 면역 반응이 가라앉으면 좋겠지만 아마 대부분 류마티스 환자분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쓰는 약이 MTX라고 불리는 항암제 계열이죠. 약한 계열의 항암제, 항대사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포 대사가 빠르니까 증식이 빠른 곳을 타겟으로 해서 세포 증식이 안 되게 하는 약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타겟하는 게 이제 골수인데, 즉 군인들이 새로 만들어지려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 학교를 셧다운 시켜버리는 개념의 약물인 거죠. 학교에서 군인들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게 막아서 군인들이 어설픈 군인들 만들 바에야 그냥 군인들을 만들지 마 하고 학교의 문을 좀 닫아버리는 개념의 약물이 이 MTX라고 불리는 약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미쳐 날뛰는 군인들을 활성을 억제하고, 미쳐 날뛰는 군인들의 쉽게 말하면 옷을 벗기고 무기를 뺏고 학교를 셧다운 시켜서 군인들이 더 이상 활성을 못 띠도록 하는 게 이 약물의 목표거든요. 약물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아군을 때리는 군인들을 통제하는 방법인 거죠. 이게 작용을 하는 원리는 이렇다. 약물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 디마르제라고 불리는 약물들은 메토트렉세이트, 설파살라진,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또 레플루노미드라고 불리는 계열의 약물들은 이런 식으로 지휘관들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이고요.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여러 가지 이런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면역세포를 건드리기보단 얘는 주로 우리가 콕스 억제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혈관을 짜내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차단해서, 혈관을 짜낸다는 의미는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위로 군인들을 모여들게 하는 물질을 차단해서 군인들이 못 모여들게 하는 개념의 약물이 소염진통제라 조금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엔세이드는 그런 관점의 약물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음식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인터넷상에서도 여러 정보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 정보들을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포인트가 결국은 염증 그리고 관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틀렸다는 거는 아닌데 이 병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식단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치료라고 표현을 하기보단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결국 대증에 해당하는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관절 질환 아니고요, 염증 질환이 아니고 이거는 면역 질환이다. 물론 증상이 관절로 나타나고 염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절과 염증에 좋은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 건 맞으나, 그거는 계속해서 도움이 될 뿐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 필요한 음식은 결국은 면역계 정상화를 도와주는 음식들이라는 점 정말 강조를 드리면서 환자분들께서 면역력에 좋은 음식도 그냥 단순히 면역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면역계가 재기능을 하도록 정상화를 돕는 음식들 포커스를 두시고 항상 음식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면역력이 좋다라고 하는 음식들도 흔히 면역력을 올려준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들은 면역 질환에서는 면역력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면역 세포들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양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꼭 인식을 가지시고 음식들을 찾아보시고 관찰하시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는 선별하는 눈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의 기능 정상화라거나 또 면역관용이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면역관용의 중요 역할을 하는 여러 면역세포들 그 세포들을 정상화시키는 게 사실 핵심이고요. 어떤 음식으로 염증을 잡고 관절을 회복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저희는 치유라고 표현하는 게 이 병의 핵심은 어떤 음식을 가지고 이 증상을 없앤다가 목표가 아니고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음식이 채워주고 또 그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들, 특정 세포들이 기능을 하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음식들이 도와주는 것이지 음식이 어떤 증상을 치료하고 어떤 염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